봅시다. 가벼워서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 우리는 혹 맹목적인 기술 신봉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터치가 좋단다, LED 백라이트 노트북이 요즘 대세란다. 뭐 그렇게 한 방향으로 우르르 쏠리다 보면 몇몇 소수의 그룹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영문에서일까요? 종로구 개동에 거주하는 정현찬 씨. 지난해 10월 인터넷 웹서핑 용도로 사용할 대기업 브랜드의 노트북 PC를 구매했습니다. 브랜드 선호도 측면에서 대기업이 만들었으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덜컥 구매를 한 것이죠. 기능과 성능 측면에서 나무랄 데 없고 비교적 고급 모델에 속한 제품이었으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가장 좋다는 발광 다이오드 백라이트 디스플레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정씨가 취재팀에 보여준 자료화면은 분홍색 막대 차트가 그려진 엑셀 파일. 대부분의 이미지 색상이 전반적으로 10개 표시되죠. 고객 서비스 센터의 기술 담당자는 색의 농도는 LED 특성상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주식 거래용으로 쓰려고 전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봤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기 눈으로 보기에 계속 보고 있으면은 느릿느릿합니다. 이거는 눈을 계속 보고 있어도 눈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이걸 계속 보고 계시면은 막대기가 서로 겹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번져 보이거든요. 이렇듯 신기술 초입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제품 선별에 깐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부품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쓰고자 하는 용도의 제격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다룰 제품은 바로 그 LED 백라이트 노트북 안에 있는 엑스노트 P510입니다. 이전 시리즈들과 차별화를 뒀다 못해 기술적 격차까지 벌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품의 속을 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일반 LCD가 아닌 프리미엄 LED 백라이트 LCD를 채용해서 초박형 두께의 슬림한 사이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지적했던 대로 색상의 흐릿함을 찾아볼 수 없고요. 제품의 스크린 밝기도 최대한 키웠을 때 어떤 노트북도 따라잡지 못할 수준입니다. 직접 보시다시피 LED 노트북의 색지 연속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에 전문 디자이너가 사용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모바일 그래픽카드가 올해 65나노에서 55나노 공정으로 전환되면서 올 상반기 가장 최상급인 지포스 GT130M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는 아수스의 명품 PC인 람보르기니와 같은 프리미엄급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는 카드로 비주얼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부합되도록 설계돼서 멀티미디어 작업 속도를 높여주고요. 안정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영리한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노트북의 다른 경쟁 포인트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엑스노트는 기존 디자인의 허물을 완전히 벗고 밝은 하이트 실루엣과 커버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의 통일성을 갖췄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모두 올해 크게 달라진 노트북들의 모습입니다. 타사 제품이 빗대어서 전혀 빠지지 않는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은은한 외부 커버는 세련된 은각의 라인으로 입체감을 극대화했고요. 부드러운 고무 질감의 재질로 쌓인 리버 키보드, LED로 발광하는 숨은 터치패드와 누를 때마다 전율하는 바이브레이션 파워 버튼 등은 오감을 자극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촉각적 디자인 요소가 가미됐다는 점이 기존 노트북에서 찾아볼 수 없던 차별점인데요. 이런 키보드에 대한 기술적 재해석이 PC 시장에 적지 않은 자극이 됐던 것일까요? 아수스도 동달아 뛰었죠. 컨셉은 다르나 키보드에 터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키판을 키워서 $400에서 $600 사이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글쎄요. 무엇보다 이 키보드의 백미는 바로 키보드 궤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키보드와 비교한 화면입니다. 인간공학적인 설계, 즉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커진 키판의 사이즈와 조화를 맞추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미니 넷북의 사례를 살짝 들춰봤을 때 HP의 미니 넷북이 다른 제품과 달라 보였던 점은 바로 90% 이상의 키보드 궤적을 확보해서
다른 제품과 다른 아주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라 말해도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태블릿 PC와 같은 혹은 터치를 지향한 몇몇 노트북처럼 키보드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제품들이 덜어나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있지만 최근 개최됐던 각종 IT 전시회를 봤을 때 키보드의 기한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입출력에 대한 고전은 앞으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감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가격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미 짐작들 하셨을 것인데요. 180만원대부터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 만족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는 소비 행위, 즉 가치 소비가 늘고 있다는 시장 조사 자료만 보더라도 이 제품의 수요는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데요. 물론 IT 트렌드의 또 다른 핵심인 개인 중심의 컨버전스, 즉 델처럼 개인의 선호에 맞는 PC 부품 구성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맹점은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제품의 구매에 앞서서 기회비용, 즉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간략하게 해서 제품의 진짜 값어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사이에서 괴물사양으로 비춰지는 이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다른 제품과 따져본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품을 죄다 최상위급 부품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이죠. 단지 컨셉의 UI 측면으로 너무 깊게 접근했고 굳이 타사 제품과 비교하자면 제작 설계의 컨셉이 좀 다르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컨대 삼보가 내놓은 프리미엄 노트북 PC 에버렛 텍스타는 내구성 및 그린 IT에 초점을 맞췄다 정도이죠. 대략 이 제품의 호소력 있는 구성을 살펴보면 동급 15.4인치 대비 400g이 가벼워진 2.3kg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으나 ODD가 빠졌고 새로운 시도인 500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에 64GB SSD 듀얼 하드디스크는 기존 하드디스크 대비 처리 속도가 약 3배나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 소프트웨어 실행에 특화된 것이죠. 인텔 센트리노트 프로세서 기술인 코어2 듀오와 4GB DDR3 메모리가 지원됩니다. 이 바퀴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 시연을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